어느 날 아침, 당신이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현관문 앞에 놓인 새벽 배달 상자를 집어들려는데 문득 복도 끝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자기 몸집만한 배달 가방을 메고 가파른 계단을 힘겹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노인의 굽은 등과 파르르 떨리는 다리를 보며 당신은 잠시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노인의 모습이 30년 뒤 혹은 20년 뒤 당신의 미래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될 잔인한 현실입니다. 위기는 발자국 소리도 없이 그저 아주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이름은 바로 장수 리스크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갑잔치를 열어 장수를 축하했지만 이제 60세는 청년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의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우리의 생명을 억지로 늘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은 연장되었지만 그 늘어난 시간을 지탱할 경제적 수명은 오히려 단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내 월급 통장에서 매달 돈을 몰래 훔쳐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가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60세에 은퇴한다면 죽기 전까지 최소 40년이라는 공백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40년은 당신이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해온 시간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당신은 무엇으로 먹고 살 계획입니까? 소득 크레바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퇴직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뜻하는 경제 용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2050 세대에게 이 크레바스는 단순한 틈새가 아니라 거대한 그랜드 캐니언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매년 앞당겨지고 있으며 정부는 연금 수령 나이를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의 30대와 40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는 70세가 넘어야 겨우 몇 푼 안 되는 연금을 손에 쥐게 될지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끼고 아껴서 모은 1억 원이 30년 뒤에는 짜장면 몇 그릇 값의 가치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상황에서 현금만 쥐고 있는 것은 서서히 끓는 물 속의 개구리가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돈맥 경화라고 부릅니다.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고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은 막혀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20억 원이 넘는다고 해도 그것이 매달 당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밥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집을 팔아서 생활비를 충당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집을 팔아야 할 시점에는 당신과 비슷한 처지의 수백만 명의 노인이 동시에 집을 내놓을 것입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넘쳐나는 시장에서 당신의 자산 가치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는 노후의 가장 큰 덫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당신이 70세가 되었습니다. 무릎 관절은 닳아 없어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픕니다.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뒷바라지했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자기 앞가림하기에도 벅차 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매달 나가는 공과금과 약값은 숨통을 조여옵니다. 결국 당신은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켜고 배달콜을 기다립니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며 1분 1초를 다투어 음식을 배달해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도 당신은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되지 않은 장수가 주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열받고 억울한 감정이 드신다면 그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노인들이 일터로 내몰리는 이유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낼 생활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모습이 이제는 플랫폼 노동자로 변모했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은 이미 과부하 상태이며 젊은 세대의 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부양해줄 세대는 사라지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부양해야 하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당장 생존 자산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존 자산이란 단순히 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동을 멈추어도 매달 일정 금액이 내 통장으로 꽂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배당주가 되었든 수익형 부동산이 되었든 혹은 자신만의 컨텐츠 파이프라인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소득이 끊기는 순간에도 당신의 삶을 지탱해줄 혈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시는 커피 한 잔 값과 지금 지출하는 불필요한 쇼핑 비용이 30년 뒤 당신의 무릎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장수가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장수가 지옥보다 더한 고통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 숫자는 당신의 것이 아니라 잠시 당신의 손을 거쳐가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그 뒤에 있는 것에 더 많은 돈이 흐릅니다.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그 흐름에 올라타야 합니다. 국민연금에만 기대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정부나 기업이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환상을 지금 당장 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의 눈에는 세상이 어제와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백발의 배달원과 편의점에서 밤샘 근무를 하는 노인들의 모습이 더 이상 타인의 불행으로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30년 뒤의 당신과 대화해 보십시오. 70세의 당신이 70세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선택을 지금 이 순간 내려야 합니다. 위기는 기회의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그저 파멸일 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의 판단입니다. 당신은 70세의 배달 가방을 매겠습니까? 아니면 평온한 오후에 차 한 잔을 즐기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